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누군가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막혀있어 끝이 안 보이던 일이 풀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며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길 바란다면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무봉사의 일주문을 통과하면 보통 사찰에서 흔히 보는 사천왕문이 없는 대신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좋은 일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을 지닌 무량문이 꽤 많은 계단 끝 너머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지만 무량문을 지나면 무언가 달라질 것만 같은 느낌. 어쩌면 발걸음 하나하나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조금씩 겹쳐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의 말사로 지금의 영남루 자리에 있던 영남사의 부소감자로 세웠으며, 영남사가 불에 타 소실되자 무봉함을 무봉사로 승격시켰습니다. 지금 무봉사 다용전에 있는 석조 열애 좌상은 영남사터에 남아있던 몸체와 근처에서 출토된 광배와 대좌를 거두어 모신 것입니다. 이마 중앙에는 조용히 빛나는 백호가 박혀있고 통통한 얼굴선과 가늘게 뜬 눈매, 반듯한 콧날은 거칠거나 날카로운 데 없이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이어지며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안정된 인상을 줍니다. 산의 기운을 지키는 산신, 수행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독성, 홀로 깊은 산 중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스승 없이도 홀로 수행하며 진리를 깨달은 분입니다. 하늘의 길을 비추는 칠성은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관장하는 별의 기운을 담고 있어 예로부터 아이를 낳고 기르길 바라는 이들이나 막막한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존재였습니다. 불보살 중에서도 중생구제의 의지가 강한 지장보살은 중생의 죄와 업을 대신 짊어지며 고통받는 이들을 끝까지 이끄는 존재로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빌거나 살아있는 자의 업장을 소멸하고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고자 지장보살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후회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지장보살 앞에서는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웅전에서 천천히 눈을 돌려 밀양강 쪽을 바라보는 순간 말이 필요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하늘과 바람, 구름까지 전부 내 편이 되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고요하게 그러나 힘있게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감싸줍니다. 무봉사에는 또 하나의 불상, 석조 약사 열애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풍기는 기운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서 처음엔 이 불상이 보물로 지정된 줄 알았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며 심하게 마모되어 정확한 조성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부처의 코를 자르면 자식이 생긴다는 속설 때문에 부처님의 코가 잘려나간 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조왕건이 후백제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음력이월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태극문의 날개에 나비떼가 몰려와 아랑산을 뒤덮은 후 태조왕건은 고려를 세우게 됩니다. 태극나비는 조선왕조 500년과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그날 오후 3시 태극나비가 무봉사 법당에 날아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앞으로도 태극나비가 다시 꼭 나타나 우리나라에 경사가 있길 기원해봅니다. 무봉사에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각각 상징하는 6분의 지장보살을 모신 육지장전이 있습니다. 나쁜 꿈에 시달리는 이와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지장보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손 내밀고 계시는 존재이며, 죽은 자의 영혼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외로움까지 품어주는 아주 특별한 보살로 여겨집니다. 무봉사에는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고려인이라는 조금은 믿기 어려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신라 해공왕 때 무봉함을 창건한 법조선사가 한밤중 뒷간 앞에서 마주친 호랑이를 지팡이로 내리치자 흰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라 어떤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집에는 자식이 없던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비와 선사가 등장하는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10달 뒤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선사는 아이를 데려가 길렀는데 그 아이는 왼손 주먹을 늘쥐고 다녀서 선사가 몰래 펴본 손바닥엔 놀랍게도 왕자무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절을 떠났고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봉사 아래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를 깊이 껴안은 채 하나로 이어진 열리지 나무 아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밀양 영남루는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으로 꼽히지만 이 셋만으로는 아쉬워 남원의 광안루까지 더해 4대 누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국보로 지정된 곳은 단 하나 바로 영남루이며 2023년 60년 만에 다시 국보로 승격된 누각입니다. 조선시대 문인들이 계절마다 이곳을 찾아와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니 한때는 무려 300여 개의 현판이 걸려 있어 시문현 판전시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누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지는 자연 풍광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시를 읊고 풍류를 즐겼다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한여름인데도 에어컨 없이 온몸이 상쾌해지는 자연바람이 불어오니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쉬고 있을 만큼 시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한 줄기 바람만으로 이토록 시원해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햇살은 뜨겁고 바람은 시원하며 그 속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던 순간은 단순히 풍경이 좋은 곳이라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감흥을 전해주는 장소입니다. 영남루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정말 눈이 맑아지는 듯 했고 무봉사에서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태극나비가 전해주는 경사의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 그대로 이어져 앞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